아버지의 장례식장 붉은 조화들 사이로 희뿌연 향 연기가 떠올랐다. 낮게 흐르는 추도, 음악, 비닐 우비를 입은 조문객들이 젖은 우산을 털며 들어왔다 나갔다. 검은 상복 차림의 새 남매, 장남 태수, 차남 태진, 막내 미정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섬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태수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조문 인사를 받으며 아무 말 없이 영정 옆 향로를 정리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태진은 조문록에 이름을 적는 사람들에게 정중히 안내했지만 뺨에 붙은 피곤과 수척함이 숨기지 못한 세월의 흔적을 드러냈다. 미정은 헌화된 국화꽃 줄기를 다듬으며 어머니의 손등을 살그머니 덮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쥐었고 그 손은 오래된 매듭처럼 단단했다. 조문객이 빠져나가고 밤이 깊어지자 빈소의 소음은 잦아들었다.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붓는 소리, 향이 타들어가는 미세한 탁 소리, 그리고 길게 내뱉는 한숨. 그 정적을 먼저 깬 것은 어린 조카의 울음이었다. 미정이 아이를 안아달래며 밖으로 나갔고 문이 닫히자 아내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아버지 생전에 말씀하셨지. 이 집은 장남이 지켜야 한다. 형, 그 말 또 꺼내? 기록은 없어. 내가 병원 동행하고 응급실, 입원, 재활 다 했어. 서류도 있어. 둘 다 제발 오늘은 아버지 보내드리는 날이야. 유산 얘기는 최소한 제사 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엄마도 계시잖아. 잠시 멈춘 대화는 다시 조심스레 물길을 찾듯 흐르기 시작했다. 며느리와 사위들까지 모여앉자 표정들은 단단해졌다. 큰아들로서 책임과 권리, 그건 가문의 약속이었어요. 부모님도 그 뜻을 잇길 바라셨고. 약속이요? 남편이 야간 간병한 수가 몇 밤인데요. 약속은 말뿐이고 현실은 고단했어요. 그 고단함에 대한 몫 인정받아야죠. 감정은 이해합니다만 지금은 법과 원칙이 기준이에요. 상속은 자녀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감정이 들끓는 순간 어머니가 두 손으로 무릎을 누르며 일어섰다. 오늘은 내 아버지 보내는 날이다. 그분이 평생 지키던 건 돈이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가족이었다. 지금은 그 얘기 그만하자. 밤새 조문객이 더 오지 않자 남매는 차례로 향 앞에 마지막 절을 올렸다. 아침 햇살이 빈소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장례 행렬은 비에 젖은 도로를 천천히 지나 공동묘지로 향했다. 흑한 삽이 관 위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끝나자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미정이 뒤에서 안았다. 태진이 삽을 내려놓으며 길게 숨을 몰아쉬었다. 태수는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흙을 고르게 폈다. 장례는 끝났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며칠 후 형제들은 부모님이 살던 2층 단독주택에 모였다. 벽지 사이로 오래된 겨울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침실 옷장 안 모서리에 붙은 작은 금고. 열쇠는 어머니의 손에서 나왔다. 금고 안에는 예금 통장 몇 권과 오래된 봉투 하나, 그리고 토지대장 사본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봉투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형제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안에는 사랑한다, 다툼 말아라 같은 짧은 문장과 함께 구체적인 배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보았지? 아버지 뜻은 형제가 싸우지 말라는 거야.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늘 하셨고. 그 문장 어디에도 집은 장남에게라고 쓰여 있지 않아. 오히려 어떤 결정이든 다툼 없이 하라는 말뿐이잖아. 난 이 문장을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으로 이해할래. 우리 싸우지 말자는 거. 그러니까 법대로, 그리고 서로를 생각해서. 논의는 길게 이어졌고 결국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에는 두꺼운 민법 주석서가 줄지어 서 있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속 순서와 비율을 설명했다.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기여분, 유류분, 협의분할 단어들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이 오히려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았다. 법정 비율과 별개로 실제 부양간병 기여가 있다면 기여분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간병 일정표, 지출 내역, 메시지 기록 모두 모아주세요. 있습니다.
병원비 카드 내역과 간병 일정표, 간호사 상담 기록까지. 아버지 생전 구두 의사도 참고되나요? 친척들 앞에서 여러 번. 녹취나 서면이 없다면 증명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참고 진술은 가능해요. 다만 판결의 핵심은 문서와 사실관계입니다. 저는 그냥 공평하게 나누고 싶어요. 다만 어머니 생활이 우선이에요. 어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기금 같은 걸 먼저 만들면 안 될까요? 좋은 접근입니다. 상속 재산 내에서 어머니 생활비료비 우선 사용에 합의한다면 협의서에 반영할 수 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서로 다른 표정이 엇갈렸다. 태수의 표정에는 억울함이, 태진의 표정에는 지친 냉정이, 미정의 표정에는 결심이 박혀 있었다. 어머니는 긴 복도를 걸으며 남편과 함께던 지난 봄날의 발걸음을 떠올렸다. 벚꽃이 흐드러지던 그 길, 노을을 보며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 그때는 몰랐다. 가장이 떠난 뒤 집의 벽은 생각보다 더 높아지고 문은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걸. 며칠 뒤 다시 모인 가족회의. 식탁 위에는 통장 사본과 토지대장, 메모지가 정돈되어 있었다. 미정이 한 장씩 배분 시나리오를 적어 제시했다. 제안이 있어. 집은 당장 처분하지 말고 어머니가 원할 때까지 그대로 두자. 대신 어머니 생활비는 예금에서 우선 지출. 그리고 나머지는 법정 비율로 나누되 태진 오빠의 기여분을 일부 인정해서 조정하자. 집을 지키자는 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나의 권리는 장손으로서의 책임과 장손의 권리는 법에 없어. 하지만 형의 감정을 모른 척하고 싶지는 않아. 나도 내 시간을 쏟았고 아버지의 마지막 몇 달은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 말은 조심스럽게 오갔지만 미세한 균열은 여전히 컸다. 서랍에서 꺼낸 사진들이 식탁 위로 흩어졌다. 어린 시절 소풍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새 남매의 생일 케이크. 아버지가 셋을 가운데 두고 웃던 모습. 그 웃음이 오늘만큼은 멀었다. 그날 밤 태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아버지의 수첩을 넘겼다. 빽빽한 숫자들 사이사이에 짤막한 메모. 태수, 책임을 져라. 태진, 건강 챙겨라. 미정, 너는 늘 고맙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수첩을 덮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어깨를 누르는 듯 무거웠다. 소송은 결국 시작되었다. 조정기일, 변론기일, 제출서면. 법원 복도는 같은 사연을 품은 타인들로 가득했다. 고성이 오가는 날도 있었고 서류 한 장이 뒤늦게 접수되어 일정을 다시 잡는 날도 있었다. 그 사이 어머니의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다. 통원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빈 의자 하나가 더 허전해 보였다. 법정에서의 하루. 판사의 질문은 간결했고 변호사의 설명은 구조적이었으며 형제의 대답은 때로는 흔들렸고 때로는 단호했다. 장남 측은 고인의 구두 의사에 대해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당시 자리에 있던 친척 두 분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차남 측의 기여분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진료비, 간병 일정표, 약국 영수증 모두 일관성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생활 안정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판결과 별개로 형제끼리 어머니에 대한 공동 부양 계획을 합의하고 싶습니다. 휴정 시간.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태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형, 나도 내 욕심이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로 원한 건 돈이 아니라 그냥 인정받는 느낌이었어. 난 아버지의 말이 내 전부였어. 내가 지켜라. 그 말이 내 평생의 나침반이었는데 지금 와서 그게 증거가 아니라고 하니 내가 그동안 믿은 게 부서지는 기분이야. 우리 셋 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를 사랑했어.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갈라놓고 있지. 이게 제일 슬퍼. 최종 변론 날 어머니가 증인으로 섰다. 그녀는 작은 책으로 법정 가운데까지 걸어가더니 마이크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사람은 평생 손으로 일하고 입으로 약속을 지키던 사람이었지요. 말로 집을 지켜라 한 적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은 누가 집을 갖느냐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라는 뜻이었어요. 누구 하나 굶지 않게, 누구 하나 외롭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돈은 결국 흙입니다. 흙 때문에 너희가 서로 등을 돌리는 걸 나는 더는 못 보겠어요. 법정은 조용해졌다. 목격자도 서류도 논리도 필요한 공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사람의 삶과 말이 공기를 채웠다. 판결은 법대로 내려졌다. 상속재산은 균등하게 분할되되 차남의 기여분 일부가 인정되었다. 집은 당장 처분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머니의 주거로 유지하기로 했다. 어머니의 생활비와 의료비는 공통의 기금에서 우선 지출하는 조건이 부과되었다. 판결문을 받은 날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서류는 담백했고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세 장의 봉투를 올려두었다. 흰 봉투에는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너희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남은 돈에서 조금씩 모은 거야. 많지도 적지도 않아. 그냥 엄마 마음이야. 받고 밥 먹고 가라. 엄마, 난 괜찮아. 나도. 나중에 써, 엄마. 당신 쓰시라고. 얘들아, 받는 것도 효도다. 가끔은 그냥 받으렴. 식탁에는 전이, 나물, 고등어 조림이 올랐다. 조용히 젓가락질하던 세 남매는 어느 순간 멈춰 서로를 보았다. 오랜만에 들리는 웃음소리가 잠깐 스쳤다. 웃음은 길지 않았지만 식탁 위에 따뜻한 김은 그 웃음을 잠시 붙잡아 두었다. 며칠 후 태수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들고 회사로 향했다. 창구를 지나는 동안 그의 발걸음은 조금 느렸다.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결제 서류 위에 사인을 하던 손을 멈추고 부하 직원에게 말했다. 이번 대출건 서류는 맞는데 사람 이야기를 한 번 더 듣자. 숫자만으론 보이지 않는 게 있어. 태진은 병원에서 봉사 신청서를 냈다. 마지막 몇 달 그는 간병의 무게와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다. 누군가의 곁을 지킨다는 일의 무게를 이제는 타인의 하루에도 조금 나눠주고 싶었다. 미정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달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다. 그녀는 칠판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적고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에게 가족은 무엇이니? 어떤 아이는 밥이라 했고 어떤 아이는 걱정이라 했고 또 어떤 아이는 약속이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정답은 많았다. 그리고 그 모든 정답이 맞았다. 해가 저무는 저녁, 어머니는 영정 사진 앞에 작은 촛불을 켰다. 불빛이 유리 표면에 흔들렸다. 어머니 여보, 애들은 아직 서툴고 그래서 더 사랑스럽네요. 당신 말대로 집은 지켜지겠지요. 근데 그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밥 짓는 냄새와 서로 불러주는 이름 속에 있네요. 거실 시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마른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집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어머니의 눈가에는 고인 눈물이 번들거렸다. 나레이션 돈은 남았다. 그러나 더 오래 남는 것은 그 돈을 둘러싸고 서로에게 던진 말과 다시 거두어 드리려는 마음이었다. 진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습관과 밥을 나누는 기억, 그리고 때로는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줄 아는 용기였다. 그들은 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게 깨닫고 있었다. 며칠 뒤 세 남매는 집 앞 감나무에 세 줄을 달았다. 잘 익은 감 두어 개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태수는 사다리를 붙들었고 태진이 올라가 줄을 묶었으며 미정은 떨어질 감을 받치려고 두 손을 벌렸다. 작은 웃음이 다시 번졌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흘렀다. 조심해라.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놀랍도록 익숙했다. 그리고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조촐한 감무침이 올랐다.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게 우리 집 맛이다. 오래 가자. 네. 그렇게 하자. 약속. 나레이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삶은 늘 작은 전선들을 남긴다. 그러나 그 전선 위를 건너가게 하는 건 거대한 승리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약속들이다. 오늘 그들은 작은 약속 하나를 지켰다.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지켜갈 것이다. 창밖으로 눈이 온다. 지붕 위에, 담장 위에 오래된 한 자락에 서운함마저 덮어줄 듯이 집안은 환했다. 누군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누군가 반찬을 덜고
누군가 접시를 씻는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말한다. 잘 먹자. 촛불이 작게 흔들렸다가 다시 곧게 선다.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고 남는 것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작은 소리와 숨을 고르는 평온한 호흡. 진짜 유산은 함께 살아내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 법은 어제 죽은 아버지에게서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서 배워야 했다. 우리는 이제야 시작한다.